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1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방송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아, 놓쳤어요. 좀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방송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거 해가지고 이틀치를 한 번에 해드릴게요.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좀 차트를 보면서 주돈이 왜 레버리지를 외쳤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많아요.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 뭔가요? 어제 이게 먼저 나왔네요. 이게 일본이 아닌데. 음,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장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다시 6, 8. 이게 6, 5까지 봤는데, 오늘 갑자기 7, 3까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저는 오늘, 갭 상승을 했을 때 정리를 했어요. 한 3분의 2 정도 레버리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굳이 오늘 갭 상승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제 미국이 폭등을 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상승을 했는데, 어, 그게 우리 지수에 무슨 영향이 있죠? 그 전날 우리가 벌써 상승을 해놨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갭을 띄웠다? 요거 아니다. 갭이 안 뜬 상태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차라리 마이너스 상태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왔다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주도는 아침장에 한 3분의 2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위안화 달러 지수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가 104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슬금슬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멀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멀었다.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된다? 1240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것도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국채 요거 모르겠어요. 근데 요 앞에 3자가 안 보이는 거는 땡큐. 그죠? 그리고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2.8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끝났다. 장중에는 플러스, 갭 상승할 때는 플러스 1%까지 봤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많이 올라가고. 그쵸? 중국 때문에 내려온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단기 저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오늘 갭으로 띄우면서 상승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에 장 시작을 하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에너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은 그냥 이렇게 끝났다. 약보합 정도. 대신에 대만, 그죠? IT,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만은 오케이 올라갈 만해요. 그 호주 원자재 가격 오케이 올라갈 만해요. 니케이 왜 올라갔을까요? 일본은 얘 이상하네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조금씩 하락을 하고 기름값은 다시 111까지 올라갔네요. 111까지. 요 105면 제가 한번 사본다고 했는데 안 산다 그랬죠. 대화도 이제는 안 산다. 그죠? 천연가스 다시 많이 올라갔어요. 천연가스도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요. 엔화 130엔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죠. 일본이 지금 아주 작살나게 생겼어요. 근데 환율 이거 어떻게 못합니다. 이거는 이따 뉴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베트남 터키 터키가 엄청 올라갔네요. 14에서 놀던 게 15, 16까지 가게 생겼네요. 이 터키 진짜 터키라는 나라는 진짜 이게 설명이 안 되네요. 제가 뭐 환율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환율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환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터키라는 나라는 환율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대략 한 뭐 1,000원에서 1,200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환율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치면 지금 뭐 1,000원에서 한 2,000원, 2,500원, 막 3,000원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살 수가 있나요? 국민들이 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어제 그죠? 나스닥 땡큐. S&P 500 이거 진짜 땡큐. 땡큐. 뭐 다우야 뭐 그렇다고 쳐도 진짜 땡큐. 이게 아주 그냥 땡큐. 그리고 소형주 땡큐. 아주 좋았죠. 그죠? 그리고 현재 빅스가 요만치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 5시 30분 기준으로 약간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땡큐. 요거 보고 오늘 아침에 갭이 떴을까요? 갭 상승이 됐나? 그죠?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삼성,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쭉 올라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차트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차트를 제가 알고 있는 그 차트들, 그리고 신흥국 차트들, 그 다음에 삼성 차트, 하이닉스 차트, 몇 가지 차트를, 환율 차트 이런 걸 보면서 왜 월요일 날 제가 땡큐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외쳤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시 30분 기준으로 약보합. 그죠? 이거는 뭐 미국장이 열려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그렇죠? 야간 그건가요? 근데 요게 그래가지고 제가 캡처를 다시 했던 거예요. 어디 나왔지? 여기요. 어제 애플 테슬라 오 반도체 땡큐 그죠? AMD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캡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 땡큐 그죠? GM 페덱스 땡큐 요거 한 50불까지 올라가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요게 얘네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테슬라 많이 떨어졌죠. 테슬라 가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성장주 이제는 주가가 이제부터 다시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요 성장주 말고 다른 쪽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주식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많잖아요. 뭐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인데 테슬라는 좀 그렇고 뭐 이제 그 요런 회사에서 이제 전기차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그러면 2차 전지 그죠? 그다음에 그 조선 그죠? 근데 화학 뭐 이런 쪽 옛날에 차화정 뭐 이런 거 근데 뭐 어디선가 뭔가 하나가 뻥 하고 터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죠. 저도 뭐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월요일 날 그죠? 수, 화, 월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양봉이 쭉 쓰고 나서 땡큐 그랬죠. 그걸 간다. 그리고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강력한 지지선이 됐어요. 강력한 지지선. 희한하게 요 라인에서 반등해서 올라가고 요 라인에서 위에 부딪히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다 저항선이 있었던 자리예요. 쉽게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매물대라 그러는데 저는 매물대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심리적 저항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2600포인트 근방이거든요. 그죠? 여기가 2550. 그래가지고 제가 2600포인트 미만에서는 굉장한 매물대가 있어서 떨어지기가 힘들다. 떨어지더라도 진폭이 작고 그 다음에 하락폭이 적을 것이다. 요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거를 지금부터 차트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좀 정리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요렇게 박스권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저는요 내일 뭐 조정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요 안에서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요 라인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배팅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마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요 무슨 베어마켓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 위에서 놀 수가 있다. 지금은 금리 이슈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이보세요. 이제 나왔네요. 이거 참나. 이 답답하다 이거. 잠깐만 이거 그냥 방송할게요. 저는 이게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되네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러면 아이씨 갑자기 이게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러면 코스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자, 여기 저항, 그죠?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 저항을 오늘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오늘 뚫고 올라왔죠. 그렇다 그러면 이 밑에서는 뭐 내일 당장 이렇게 떨어져 내려갈 수도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만 논다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요 차트를 보면서 한 요만치 됐을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왔을 때, 요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에는요, 금리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금리. 제 과거 그 방송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금리 이슈가 있다. 이렇게 금리 이슈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게 급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상승하기가 힘들 거다. 여기 금리가 계속 짓누르고 있다. 이 금리 이슈라는 게. 근데 이렇게 와버리면요, 벌써 금리뿐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그 중국 문제하고, 중국은 지금 진행형이죠. 진행형이니까 좀 계속 봐야 되지만, 중국 문제, 금리,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많이 완화가 돼 있어, 이게. 약간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 그러면 이 밑에, 최소한 밑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뭐 실물 경제가 위축된다,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과연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걸 기준으로, 아니면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걸 믿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적이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욕심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식을 팔면 떨어졌다 얘기할 거고, 내가 주식을 샀으면 오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주식을 판 거예요. 그래서 싸게 주식을 사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요 라인에서, 요게 지금 강력한 저항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봉을 볼게요. 주봉에서도, 그죠? 요 라인이 무너져 버리면, 매물대가 다 무너져 버리면요, 과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400까지. 제가 그래서 과거에 2400, 만약에 2600포인트 뚫고 2550포인트를 뚫는다 그러면 뭐든지 다 팔고 내가 고버스를 투자하겠다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 마지막 지지라인, 마지막 저항선이 2555포인트거든요. 그 포인트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24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대가 없어요.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도 그렇죠. 그죠? 저항대가 없어요. 저항대가. 희한하게. 그냥 이거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기 꼬리 단 데가 2550입니다.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요 꼬리 단 게 2550이에요. 요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다음 달 거 한번 그려드릴까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죠? 여기까지는 빠져야죠. 월봉상으로는. 근데 주봉상으로는 여기까지 잡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힘들 것 같다. 왜? 지금 바닥은 다 다스쳐 있다. 그리고 뉴스가 과거에 나왔던 악재들이 지금 많이 주가에 녹아 있다. 제가 왜 저기 뉴스들이 주가에 녹아 있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벌써 주가의 반영이 거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악재라고 나온 뉴스들이 하나하나 사라진다 그러고 그게 완화된다 그러면요,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죠. 그죠? 분명히 주가는 밑에 돈이 보글보글 끌어올라가지고 그게 돈이 넘쳐나가지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돼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돈을 빼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금에 돈을 넣어놨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가져다가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심리예요, 심리. 근데 결정적으로 파월하고 연준 위원들, 매파적 발언을 강력하게 했던 75bp 얘기를 했던 연준 위원들이 꼬랑지를 싹 말고 나갔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발언한 내용이 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뉴스 나오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심리예요. 심리를 완화시키려고 파월이나 매파적 발언을 했던 연준 그 지역 총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비둘기가 아니죠. 굉장히 매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력한 매파 발언 75bp 얘기를 하다가 25bp 저기 50bp까지 줄이는 그것만 가지고 실물 경제가 좋아졌다는 그 지표만 가지고 올라왔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심리가 완화되고 심리 위축된 게 완화되고 거기다가 실물 경제 지표가 이게 경제 지표라는 게 이리 붙이면 악재고 저리 붙이면 호재인데 그거를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죠. 그거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이따가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바닥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스닥을 보면요. 요게 과거 이제 저항선이에요. 여기 한번 저항받았죠. 저항받았죠. 그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 밑에 저항선까지 가야죠. 그죠? 이 밑에까지. 그죠? 그러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위에 저항, 위에 저항, 위에 저항이죠. 그죠? 요 저항대까지 다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게 뚫고 나간다 그러면 그 전에 저항, 이때죠. 그죠? 이때. 저항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거든요. 아까 이 저항선을, 이 라인들을 제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저항대. 그죠? 요 라인이 여기 저항이잖아요. 아까 제가 봤을 때. 그죠? 만약에 오늘이나,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가지고, 요 바닥에 있는 요 라인만 좀 확대를 해야겠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있는 요 라인만 치고 내려가는 그런 형국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움직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뚫고 올라가겠죠. 그죠?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라인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위에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요 부분이 주식을 사야 될 부분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게다가 양봉까지 땡겨주는데. 그죠? 우리 장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얘네가 양봉이 나왔거든요. 수, 화, 월, 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나스닥이 우리보다 한 발 뒤쳐지고 있다.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시아라든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우리 코스피를 따라서 나스닥이라든지 S&P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 패턴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주봉이잖아요. 주봉이 저항선이 여기. 그죠? 상단 저항선이 여기.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저항선이 여기. 그죠?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할 거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빠진다 그러면 대책 없죠. 그죠? 대책 없죠.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서 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올라가서 뚫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횡보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악재들이 만약 중국의 뭐 봉쇄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고 상해 항구만 원활하게 물류만 원활하게 돼가지고 전 세계로 물건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지표가 안정화되고 미국의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그죠? 임금 인상률이 좀 떨어지면서 그 미국 경기가 좀 위축이 되면서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코인에서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쓸 돈, 예금해놓은 돈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인플레도 가라들고 그 미국은 원하는 대로 그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 연말 내년이나 가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그때까지 횡보할 구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횡보 구간이 이 밑에라든지 이 밑에가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위에서 놀아야죠. 이게 무너지면 심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까 전에 그 저항선 있고 나스닥도 저항선이 생겼죠. 주봉, 월봉도 저항선이에요. 그죠? 월봉도. 여기 저항. 그죠?
이거 뚫어지면 이거 만약에 뚫고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저항 한 2만치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한 9천 되나요? 그죠? 이 심리적 저항선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그러느냐? 커진다 그래요. 과거에 횡보했던 자리. 그죠? 다시 횡보할 가능성도 높겠죠. 예. 만약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땡큐죠. 그러면 그 다음 횡보 자리는 이걸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게 바로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한테 벌써 주가에 반영이 다 돼 있다.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까지 빠진 거는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실물 경기가 위축된다고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빠져가지고 같이 내려온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세히 보면요. 요 라인 이제는 지킬 겁니다. 그죠? 이 라인 무너지면 고버스 준비하는 거고 요 밑에까지 최저점까지 무너진다 그러면요. 그냥 고버스 사는 거예요. 몰빵.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주봉도 저항, 저항, 저항이죠. 상단 저항, 상단 저항, 상단 저항. 횡보하는 구간. 그죠? 여기서 반등 쭉 일어났잖아요. 요거 깨졌을 때가 되게 위험했었죠. 그죠? 월봉도. 만약 그 아까 제 주봉 깨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니 뭐 한 2250 될래나요? 여기까지 쭉 빠져야 되는데. S&P도 똑같아요. 그죠? 저항, 저항,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저항대. 쭉 와서 여기 저항대. 이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상승장. 그죠?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주봉도 그렇고. 그죠?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스닥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S&P는 옛날 올드 기업들이라든지 그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게 많이 포진돼 있어요. 뭐 배당주도 많이 포진돼 있고 나스닥 성장할 때 S&P 500은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했거든요. 근데 S&P 500이 왜 좋냐? 워렌 버핏이 진짜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주식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다. 주식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요. 인덱스 펀드에다가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S&P 500 그 ETF에다가 그냥 매달 꾸준히 돈을 넣으면 성공을 한다. 어느 순간에는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S&P 500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을 한다. 그리고 상승세가 과거의 어떤 지표보다 굉장히 더 큰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그게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한번 볼게요. 니케이도 그죠? 니케이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저항선, 저항선, 그죠? 저항, 저항 올라가죠. 요거 빠지고 여기 빠지면 위험. 돈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그렇게 많이 푸는데요. 그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이번에 만약에 그 하단 저항선 깨졌다 그러면요. 24,000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횡보가 아니에요. 이건 횡보가. 그냥 빠지는 거지. 그러면 항생지수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 때문에 홍콩이 작살나면서 이 항생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없어요. 차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게 찾아보려고 할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갔더니 과거에 나온 거예요. 2016년도 항생지수 폭락할 때. 이때 우리 그 항생지수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뭐죠? 아, 이름이 있는데 그게 막 폭락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랬다. 월봉도 저항대, 그죠? 요 밑에 저항대, 그죠? 그 근방까지 왔죠. 한번 올라줘야죠. 그죠? 영원히 빠지는 주식 없고 영원히 오르는 주식 없다. 그리고 이게 나왔네. 인도네시아가 주가가 지금 신흥국 주가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조만간에 조금 다음에 뒤에 그 저기 베트남 그 차트도 보여드릴 건데 베트남도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로 빠졌어요. 그러면 과거 횡보했던 자리거든요. 요거 이탈해서 요거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쭉 빠지겠죠. 그죠? 차트상으로 봐도 여기까지 오겠죠. 그죠? 여기서 놀아야죠. 놀아도 이렇게 놀아야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네? 일봉이에요, 일봉. 그러면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 그죠? 이 라인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여기? 어.
월봉도 상단 저항대, 상단 저항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받는 게 맞죠. 여기서 올라가서 횡보를 한 다음에 빠지더라도 한 번에 쭉쭉쭉 빠지는 일은 없어야죠. 모든 지표가 다 그래요. 저항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죠? 여기도, 여기도. 주봉도, 그죠? 과거의 횡보 자리, 그죠? 이건 코로나. 그래서 다시 횡보 자리. 태국 지수요. 주봉. 월봉도요.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그죠? 여기는 이제 하단 저항대, 여기 저항대, 그죠? 요거 뚫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 대만도 똑같아요. 그죠? 여기 저항대, 그죠? 한참 올라와서 저항대, 이거 저항대. 만약에 여기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겠죠. 그죠? 일봉만 보면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도 있고, 사실 우리 개미들은 주식을 샀다 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뭐 큰 규모가 큰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자금을 관리하는 그 그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빼지를 못해요. 항상 그 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작살을 나는 거죠. 예. 그죠? 빼질 못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 주식에다가 돈을 잠겨 있게 만드냐는 거죠. 레버리지를 사는데 레버리지를 왜 1년 동안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사고 있다가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좀 사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많이 올라갔다. 그 단기 과열 지점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정리. 그리고 지금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고퍼스다 그러면 정리하고 고퍼스로 가고.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방관하고, 그죠? 돈 빼가지고 방관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좋은 혜택이 있는데, 그죠? 대규모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점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든지 기업에서 잘 알 줄 안다 그러면 좋은 회사 싸게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장땡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과히 그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녹습니다, 녹아. 중국이에요. 중국. 그죠? 옛날 과거 횡보 자리까지 다시 왔죠. 요 저항대예요. 요거 저항대. 요거 저항대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죠? 여기까지 떨어져야죠. 28,000, 2,800 미만으로.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관리를 해요. 주가 관리, 돈 관리 다 하거든요. 그리고 하단, 상단 올라서야겠죠. 분명히 올랐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 관련 뭐 CSI 뭐 300이라든지 CSI 300이라든지 뭐 이런 ETF에 투자를 해야 되냐? 중국은 투자하지 마세요. 중국은 투자하지 마시고 전기차 관련돼서만 투자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만 중국에서 밀어주는 거지. 주가는 얘네들은 너무 높게 올라가도 내릴 거고 내려도 올라갈 거고. 상해 주봉 그죠? 여기서 노는데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놀 거예요. 아니면 요 저항선 해가지고 요 저항선 위에서 논다든지, 그죠?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죠. 과히 빠지지 않아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서 이렇게 놀겠죠. 그러니까 그 바닥선에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인도 지수도 저항선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지. 과거 저항선. 그죠? 인도 지수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주봉도, 그죠? 과거 저항. 여기도 있네요. 그죠?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죠? 월봉. 그리고 독일도 보면 과거 상단 저항선, 그죠? 저항선, 그 다음에 저항선.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을, 아까 전에 그 저항선들은, 요거는 뭐 단기 폭락이고, 그죠? 요 라인 미만으로 빠진다 그러면 대책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이 위로 올려놓을 거다. 왜 그러냐면 심리 때문에. 그리고 주봉도, 그렇죠.
과거 단기 저항선도 다 그냥 받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월봉도 똑같고요. 그죠? 여기 저항, 저항, 저항. 그리고 베트남 지수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 하락세가 엄청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베트남 지수 이 하락, 베트남이 그 폭락을 하는 걸 보고 아, 중국이 작살나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 중국이 작살난다 그러면 베트남은 호재죠. 같은 제조업 국가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베트남 지수는 위로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같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저기 중국에서 무슨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안 와가지고 베트남도 그 공장 가동률이 점점 떨어진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국도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상해 그 상하이 항구는 맥혀 있고 물동량은 점점 떨어지고 BDI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시국에 과히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판매량이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인플레가 안 일어나요. 가격이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소비는 많이 위축이 돼 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소비는 더 위축이 될 것이라는 어떠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조업,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가 쭉쭉 일어나고 가격이 쭉쭉쭉 올라간다.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비라든지 이런 게 다 제품에 전가돼 가지고 그게 그대로 판매가 돼 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요. 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차트들이 위로 쭉쭉쭉 올라가야죠. 근데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파월이라든지 연준이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얘네들도 이제 여기에 저항받았죠. 그죠? 이 저항선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저항선이 있지? 하여튼 너무 많이 떨어졌다. 베트남 지수가 과히 이 정도까지 빠지는 그 베트남도 일단은 공산 국가잖아요. 빠진다?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한다? 아, 이거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폭락을 할 때. 그래가지고 이때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때 폭락할 때는 요거 폭락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고버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 그리고 브라질 지수 다시 이제 상승을 하죠. 저항대 맞물려가지고 저항대 근처에 갔더니 쑥. 그죠? 주봉도 그렇죠. 주봉도 그렇고. 그러면 오늘 차트는 다 봤어요.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봤는데 어떻게 하면 무의미하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지표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닥 저항대에 다 두들겨 맞았다. 그러고 나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번 상승이 아주 짧게 끝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서 다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게 편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 저항대에 맞아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요 상승이 짧게 끝날 것이냐? 그렇다 꼭 꼬꾸라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쭉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쭉 올려서 주식 심리도 좀 강화를 시키고 주가도 좀 끌어올리고 데드캣 바운스인데 진짜 큰 데드캣 바운스, 베어마켓 랠리인데 진짜 큰 베어마켓 랠리, 뭐 이런 단어들 생각 이상으로 쭉 끌어올리는.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은 말라. 근데 돈이 그렇게 금세 말릴까요? 지금 있는 돈이 갑자기 내가 100만 원 있는데 90만 원을 미국이 뺏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뺏어갔어요. 지금 시중에 도는 돈은요, 그대로 다 있어요. 금리만 조금 올라가고, 그죠? QT도 지금 시행을 안 했어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대요. 돈은 아직 시장이 그냥 다 있습니다. 채권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외국에서 좀 빼가는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은 넘쳐나요, 아직도.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죠.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야지 돈이 마르는 게 현실적으로 오는 거죠. 그죠? 이걸 왜 올릴 수밖에 없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들,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들이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들이 작살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길 수밖에 없다. 다시 가야 되네요. 힘드네. 뉴스 안 했는데 벌써 지쳤네요. 힘들어. 외국인이요, 오늘 의미있게 2,900억, 그죠? 2,900억을 딱 사들이면서 했는데 기관이 초를 쳤죠. 요 기관에 요 마이너스 3,400억은 다 금융투자. 그죠?
프로그램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뚝뚝뚝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상승의 한계가 있겠다 요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요게 이제 한 달치인데 과거에 뭐 3천억대 매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매도는 많았죠. 그죠? 매도는 많았는데 매수세는 3천억대가 없었어요. 근데 3천억대가 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는요. 이번 주를 보면 알겠죠. 제가 저번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봐야 된다. 누구를? 나스닥을. 근데 나스닥 잘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땡큐. 그러면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아니 오늘보다는 이 이전에 먼저 돈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특히 화요일 날은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좀 외부인들 매수세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환율도 안 움직이고 불안했죠. 그래도 버티면 된다. 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니까. 왜? 얘가 버티잖아요. 근데 오늘 3천억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갭이 뜬 거예요. 아, 괜찮은데? 지금 한번 띄울까? 아, 띄울 에너지가 아닌데? 심리가 그 정도까지? 뭐든지 가려고 그러면요. 쭉 올라가면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미끄러지잖아요. 다시 뒤로. 그죠?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단을. 여기서 올라가기 힘들어도 한번 올라가 버리면 다시 내려오진 않죠. 그죠? 쭉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갭상승? 여기서? 요 터울은 어떡하나. 그죠? 외부인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좀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인이 들어오는데 기관은 빼고 그 모양새를 봐가지고 아, 이거는 버티기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장중에 대략 한 플러스 한 1.8% 올라갔을 때 그때 다행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3분의 2만 정리했어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다행입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 1240원대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죠? 여기까지 떨어진다. 한참 남았어요, 아직. 아직도 고공행진 중이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 2.8. 이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그나마 땡큐.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많이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러시아하고 EU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아, 힘들어. 이거, 잠깐만. 이게 없애는 게 없어졌네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죠? 큰일 났네. 아까 전에 이것 저것만 눌렀더니, 이거를 지워버리고, 새로 띄워야겠네.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응? 네네. 다시 할게요. 요게 이제 자꾸 말썽을 부려가지고. 자,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댓글에 좀 간편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요, 이 방송을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방송이거든요. 이렇게 한참 떠들고 나면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내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레버리지라든지 고퍼스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혼자 고민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거든요. 내 스스로가 정리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제 공부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방송이 길고 짧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집도 안 합니다. 버냉키가요. 연준 실수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했어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 요 새끼 나쁜 새끼 요거. 아이 나쁜 새끼. 그죠? 광 팔고 있는 거예요, 광. 나쁜 놈. 그래서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연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푸틴이요. 핀란드하고 스웨덴의 나토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 군사 무기죠. 군사 무기 배치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핀란드하고 스웨덴 인구가 몇 명 안 되죠. 한 300만, 400만 정도 되는 핀란드가 한 3, 4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더 이상인가요? 근데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어떻게 위협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리고 요거죠. IPEF 요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인다. 왜냐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단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 견제용이에요. 그죠? 중국 경제용. 옛날 TPP. TPP를 변형시킨 게 IPEF라는 건데 그 왕이 그죠? 외교부장이죠. 이 사람이 한중
디커플링 반대예요. 어려운 얘기 썼는데 이거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당장 20일 날 우리나라에 그 바이든이 방한한다 그러는데 뭔가 이제 바이든이 오면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오겠습니까? 일본 제쳐두고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국이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발언하고 지금 중국 죽게 생겼는데 그죠? 아 이것 때문에 한번 요동이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LG생명과학 그렇죠? LG생명과학이죠. 주가 폭락한 거 한번 보세요.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TSMC하고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한 1년 전에 그 얘기 나왔던 건데 뭐 수조 원을 투입한다 그래요. 반도체 굴기한다고. 근데 안 되죠. 일본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캡처해 놨어요. 일본이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위험 느낄 필요 없다. 삼성한테는 안 돼요. 돈을 아무리 써넣어도 안 됩니다. 쟤네들은.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조스틸 제철소에서 전투가 끝났다. 그죠? 요게 전투가 끝났다. 그러면 아조스틸 요거를 함락시키려고 러시아가 총 공세를 했는데 함락이 됐다?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가져올 거 다 가져왔다.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전쟁하고 나서 평화협정하다가 평화협정이 좌절됐죠. 좌절되고 나서 5월 9일 날 그죠? 전승절 푸틴이 무슨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명분 푸틴한테 명분 좀 주세요. 나 이제 전쟁 끝내도 돼.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명분을 주면 이제 푸틴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아조스틸 이게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치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나치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요거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있던 군인들 한 2,000명 되는 군인들이 있대요. 뭐 아조 연대라고 그러나 마리우 연대인가? 하여튼 뭐 2,000명 되는 군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치즘에 사로잡혀 있는 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푸틴 입에서 나치라는 단어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치를 다 잡았다. 나치를 다 소탕했다. 요 명분으로 전쟁은 끝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베어마켓 랠리 이후 S&P 지수가 3,40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요 주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경제학자, 수석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이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고 그때 얘기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죠? 지금 만약에 이 생각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원자재가 부족해였죠. 부족하니까 올라가는데 그러면 왜 부족할까요? 매점 매석 그죠? 누군가가 이거를 잔뜩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매점 매석할 수도 있고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니켈을 잔뜩 사들여가지고 창고에다 다 박아놓고 조금씩 이제 내주면서 가격 올려놓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식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원재료라든지 식량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 이런 거를 단속을 해야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조직들이 그러면 이런 거를 안 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죠. 그죠? 베어마켓 랠리 후 S&P 지수가 3,400까지 밀린다 그러면 3,400에서 그러면 누가 사들일 거냐? 모건 스탠리가 산다. 그죠? 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셰일 업체들 유가 상승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투자보다는 배당 자사주 매입. 당연하죠. 그죠? 유가가 100불이에요. 지금 기름을 퍼내면 100불이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모아놓은 돈을 재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또 줘요. 그죠? 원유 생산 시설이죠. 원유 생산 시설을 또 줘요. 공장을 또 줘가지고 기름을 빼내면 기름값이 90불이 되면 그죠? 별로 이득도 없고 똑같잖아요. 투자금만 날리는 거지. 뭐하러 이걸 합니까? 그냥 100불 쩍쩍 하죠. 이게 기업 논리예요. 경제 논리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죠. 근데 바이든은 왜 제재를 안 할까요? 왜 파이프를 꽂으라고 얘기 안 할까요? 유정을 계속 파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오염 이슈가 있는데 환경오염이 문제입니까? 지금 중국도 이제부터는 코로나 좀 풀리고 그러면 석탄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그걸 발전용으로 다 떼버리겠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제 그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석탄 먼지, 황사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죽게 생겼는데 참 웃기잖아요. 그죠? 아, 터키가 환율이 엄청 높은 터키가 핀란드, 스웨덴 그러지 마라. 그죠? 이렇게 했어. 무슨 이유인가요? 에르도리안 이 사람 싫어하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핀란드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이 힘들다. 이 나토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 만장일치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헝가리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싫다. 터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약간 이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뭐 환율 터키 금리 지금 엄청 올려야 되잖아요. 환율이 15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금리를 많이 올려서 환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금리 안 올려요. 되려 금리를 낮추고 있대요.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식량값 급등 종말론정.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전 세계 경제라든지 아프리카, 그죠? 요 식량값이 올라가고 식량이 부족하면 어디가 먼저 죽는다 그랬죠? 그죠? 신흥국들.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식량난에 기하 급증한다 그랬잖아요. 이란은 빵값이 3배 폭등해서 항의 시위를 한대요. 그러면 영국은 지금 폭동 일어나고 무정부 그 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그 시설물 파괴하고 막 그러나요? 막 데모 일어나고 그러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뜬금없이 식량값 급등 종말론적이다. 인플레 속수무책이다. 이게 뭐냐? 영국이 죽게 생긴 거예요. 지들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식량값을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거의 9%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 떠드는 거죠. 영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케미가 약간 비슷해. 그래서 저도 영국 싫어합니다. 일본도 싫어하지만. 요거는 캡처하면 안 되죠. 미국 경제지표 호조의 저가 매수세. 경제지표가 호조가 아니죠. 그죠? 경제지표 호조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간 거예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인 거죠. 그리고 은행이나 항공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반도체주가 강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게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도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끌어올릴 거, 그동안에 이제 그 성장주 위주로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땡큐죠. 왜? 삼성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1등, 3등이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AMD라든지 엔비디아 상승세가 크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세가 크다. 그죠? 미국도. 그러면 반도체주 강세, 새로운 그 성장 동력,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반도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행이 많이 되니까 지금 항공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항공, 그죠? 델타 항공, 아메리카 항공, 그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예요? 유가가 고유가에다가 환율이 너무 높죠. 근데 미국은 괜찮아. 미국은. 근데 미국도 이제 고유가 때문에 힘든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예전에 그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주항공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제주항공은 지금 살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고환율에다가 고유가니까. 그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실어 나른다 그래도 돈이 안 남아요. 그 환율이 좀 떨어지고 환율이 안정세되고 유가도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항공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면 된다. 그렇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8.2%,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판매가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소비 심리가 살아있다. 소비 심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인플레. 그죠? 많이 인플레잖아요. 인플레. 그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했어요. 경기가 위축 안 되겠다. 그죠?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떠한 지표는, 4월, 4월 어떠한 지표는 잘 나오면, 그죠? 어떠한 지표는 잘 나오면 악재고, 어떠한 지표는 못 나오면 호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실 악재거든요. 근데 이게 호재로 둔갑을 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4월 산업 생산 역시 1.1% 증가했다. 그죠? 이거 만약에 주가가 높다든지 인플레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 그랬으면 악재로 돌변했겠죠. 아직도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
물건을 많이 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 사람이 없어요. 고용, 완전 고용, 고용이 100%. 그죠?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 인상. 임금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인플레. 그러면 인플레를 막으려고 그러면 고용을 100%를 만들면 안 되겠죠. 실업자를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끌고 와? 외국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은퇴자들을 데리고 오면 돼요. 은퇴자. 은퇴자들이 이제 저축해놓은 돈도 많고 코인 사가지고 폭등하고 주식 사서 폭등한 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리 은퇴를 한 거예요. 내 계획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썼어. 주식 폭락해, 코인 폭락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터로 나와야죠. 근데 고용률은 떨어지겠죠. 그죠? 뭐 9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많으면 고용률이 100%니까 사람을 갖다 쓰지 못해서 여기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 이 사람을 이쪽으로 이동해 와. 그러면 여기서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많이 와. 사람이 많어. 그러면 임금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인플레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내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돈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돈주머니가 있는데 꽉 차 있으면 비싼 거. 이만치 차 있다 그러면 돈이 이만큼 되면 비싼 거. 비싼 거. 무조건 비싼 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요만치만 차 있어. 요만치만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껴 써야죠? 그러면 싼 거만 사요. 싼 거만. 싼 거만. 그러면 비싼 거 사던 사람들이 싼 거를 사.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경기 위축이에요. 그죠?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거.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플레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경기를 잡으면서 인플레를 잡는 방법을 파월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얘기한 게 금리 상승만으로 지금의 경기를 회복한다든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은 제한돼 있다. 할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돼. 경기 소비 심리를 살리면서 인플레를 낮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사람들 돈줄을 말려야 돼요. 사람들 돈줄을 말려야 돼. 돈줄을 말리는 방법 하나. 그죠? 주식 떨어뜨려야죠. 코인 떨어뜨려야죠. 주택 떨어뜨려야죠. 그죠? 그럼 사람들 돈줄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일하러 가야죠. 일하러 가야죠. 일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 하면 임금이 떨어지겠죠. 인플레는 자연 해결. 그죠? 인플레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신호들이 거꾸로 나오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파월은 이런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금리는 계속 인상할 것이다. 그죠? 굉장한 매파적 발언이에요. 이 발언 하나만 있어도 예전 같았으면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폭락 안 해요. 네. 그리고 금리는요, 이게 중립금리라는 게 있어요. 중립금리. 이건 좀, 나도 잘 몰라요. 하여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건데, 중립금리 수준까지 그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그죠? 이 발언만으로도 주가는 폭 떨어지는데 안 떨어진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리, 요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여기 보시면요. 5월 12일 날 애틀란타,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뉴욕, 리치몬드, 크리스토퍼 윌러, ETF, FED 이사가 75bp. 그러니까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테일하게 언론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75bp 얘기는 안 했는데, 75bp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거를 원한다. 근데 75bp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매파적 발언이었거든요. 이게 5월 8일인가 9일날 기사가 그 기사였어요. 근데 파월이 나와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굳이 6월, 7월 75bp까지 올릴 필요 없고 50bp만 올리면 돼. 라고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기 위축을 바라지 않아. 주가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50bp 인상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놓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시카고, 시카고 저기 뭐야 연준 그 총재는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최소 9월까지. 그렇다 그러면 6월은 어쩔 수 없고 7월, 9월 이 두 번은 50bp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발언이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 전문가들이요. 약세장에서의 반등 랠리를 조심해야 된다. 그지? 수석 투자 전략가. 급격한 랠리에서도 우리 약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다. 방어적 위치를 잡을 거.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그죠? 그죠? 울포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는 약세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패턴. 그죠? 지금 상승은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왜? 내가 주식을 팔았으니까. 지금요, 그 펀드들이, 그 이제 헤지 펀드들이겠죠? 그런 펀드들이 현금 비중이 사상 최고래요.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주식이 싸지는 걸 원하겠죠. 얘네들이 그런 얘기예요. 얘네들이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주가가 더 싸지겠다? 누굴 위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개미들을 위해서? 아니요. 지들을 위해서. 그죠? 심리를 위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북한, 그죠? 북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북한, 아프리카 변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테라 루나,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서도 9조 원이 증발했다. 근데 이거 제가 월요일 날인지 주말에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테라인가요? 테라 루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라진 돈이,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안 보이네. 사라진 돈이 50조가 넘어간대요. 50조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여요. 대략 50조가 넘어간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돈은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른 사람이 뺏어갔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줬다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돈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사용을 못 해요. 이 돈은 장부상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만약 이게 현찰 다발이었다 그러면, 현찰 다발이 불나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불나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거야. 돈이. 아무도 쓸 수 없는 돈. 사라지는 거. 그죠? 거품처럼 사라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벌써 50조가 사라졌어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을 어떤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 도둑놈은 50만 원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계속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순환을 하면서. 근데 이 50조라는 돈은 아예 사라졌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 위에 있던 돈들,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되고 주가가 폭락을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거예요. 장부상에 있는 돈이지만. 그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테라, 루나, 뭐 스테이블 코인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공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돈이 사라졌다. 요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더 심각하다. 만약 이 단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요 테라 루나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데로 전이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딱 뭐 뱅크런처럼 돈을 다 인출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이제 망하게 생겼다. 코인이, 그 비트코인이 지금 한 4천만 원 되잖아요. 4천만 원 되는데 이게 쭉 계속 빠진다. 폭락을 한다. 막 500만 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푸틴이요.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푸틴의 자신감. 무슨 자신감인가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EU가 단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금수 조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원유하고 가스에 세금을 매기겠다. 관세. 중국한테 했던 방법이죠. 이거를 들고 나왔는데 이걸 들고 나오니까 러시아가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중국하고 무역하고 미중 무역 전쟁할 때 2018년도 트럼프하고 그때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기간 내에는 힘들다. 러시아 궁지에 몰아넣은 것 같은데 과연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그 국지전으로 소소한 공방이 있으면서 지금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고, 그죠? 핀란드가 스웨덴하고 나토 가입을 한다, 요거 가지고도 이제 푸틴 승질을 건드린 거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지릴멸렬하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소모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독일이 가장 급하죠. 독일 총리가 젤렌스키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랬어? 병력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둘이 왜 만났겠습니까? 빨리 전쟁 끝내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이 정상 공동성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국 공동 억지. 중국을 공동으로 억지를 한다. 아, 중국 미워. 얘네들 중국 싫어. 아, 이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돼? 그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 잘못되면 주가 폭. 그러면서 희한하게 갑자기 신장 위구르족 얘기가 나왔어요. 희한하다.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시 예전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을 공격을 한다. 지금 미국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유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근데 다시 중국으로 온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나온 얘기인데 중국이, 그죠? 이게 과거에도 체크를 해놨는데 5월 9일날 시진핑이 규제 하나 발표를 했죠. IT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발표를 했는데 또 그 뉴스가 나왔어요.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이 하락을 해요. 그죠? 그러면 실물 지표가 하락을 하죠. 실물 지표가 하락을 하고 여기 나왔네요.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실물 지표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하락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좋죠. 그죠?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거래 없이 그냥 고가에 형성돼 있고 단 2년 동안에 100% 이상 올라간 주택들, 아파트들이 엄청 많고 그러면 그게 지금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주식으로 보면 삼성전자 9만 5천 원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내려와야 되는데 부동산의 단점은 뭐냐? 종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처럼. 단 하나, 부동산 종목이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삼성전자가 딱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9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혼자 떨어지면 되는데 이게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다들 이제 부동산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작년부터 부동산 너무 거품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쪽에 대한 방어를 좀 해놨거든요. 지금은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하락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한번 겪을 것이다. 그때는 그때 대비를 하면 돼요. 그때는 이제 곧버스로 대비를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동산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실물 지표가 위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요. 장기적으로 움직여요. 지금 하락세가 전문가들 얘기로는 10년이 갈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과거 2010년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부동산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왔냐? 2016년도. 그죠? 2016년도. 가장 저점이 14년도가 가장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16년도부터 올라오다가 18년도에 좀 오더니 갑자기 20년 넘어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거꾸로 됐네. 이렇게 그랬다.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애플 뭐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필요 없어요. 미국이에요. 미국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중국 다 도망가고 있다. 그죠? 뉴스에 나왔죠? 저 상해가 봉쇄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해를 다 도망가는 거야. 다 피해가지고. 돈 있는 놈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이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도망을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여기가 상해인데 니들이 사방팔방 비행기 타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여기 코로나 환자가 없냐는 거죠. 코로나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다 감염. 그죠? 확산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변이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 변이 얘기는 좀 있다고. 그리고 유럽. 이거 유럽은 단합은 안 된다. 이거 누누이 얘기했죠. 유럽 그렇게 단합이 쉬운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터키 반대해서 스웨덴하고 핀란드 힘들 것이다. 그래도 그걸 하겠다. 잠깐만. 그 뉴스가 있는데 중국 오미크론 BA2.12 이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뭐냐? 중국이요. 과거에 중국 변이가 일어났었거든요. BA2. 이게 뭐냐면 스텔스 오미크론이에요. BA2가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인데 거기서 변이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뭐가 있냐? 전파력이 되게 빠르다. 근데 스트레스 오미크론은 우리도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다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별로 증상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기침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진 다 괜찮아졌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 대신에 한 번은 걸려야 된다. 근데 중국은 그걸 통제하고 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만약에 100만 명 이상씩 나온다 그러면 중국은 난리가 나겠죠? 왜? 중국은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를 해야 돼요. 왜 시진핑이 얘기했으니까. 시진핑이 지금 가장 있는 거는 올림픽도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시진핑 3기 연임 10월 달에 당대해가지고 3월 양해까지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제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 작살나도 상관없어. 올림픽 같은 거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나 시황제 만들어주는 것만 가장 중요해. 이게 지금 중국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전파력이 더 센 게 나왔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중국은 공산당이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죠? 변이, 중국, 변이, 아프리카, 북한, 변이. 이 단어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서 되는 건데, 월마트, 인플레이션 못 버텼다 35년 만에 최악의 주가 폭락.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올랐잖아. 그죠? 물가가 올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인데도 물가가 올라서 돈을 근데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물가가 올랐어. 과거처럼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근데 100만 원 받아서는 경기가 위축돼. 근데 다행히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월급도 올려준대. 150만 원이 됐어. 그러면요. 사는 사람은 월급만 많이 받을 뿐이지 과거하고 생활은 또이또이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게 반증이 되냐면요. 사람의 경제력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돈 있는 사람이 반이라고 쳐요. 돈 많은 사람, 쓸 돈이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반이에요. 노돈, 돈 없는 사람. 이건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돈 없는 사람이 반이에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건 값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의 소비력은 그냥 있는다 그러는데 돈 없는 사람들의 소비력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아무리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서 돈 없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파월이 원하는 게 뭐냐?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거. 그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더 지금보다 많아진다는 거죠. 일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동안에 은퇴를 선언했던 사람들이 이제 통장 잔고가 없어가지고 일하러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일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면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겠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이거는 뭐냐면 돈을 그래 월마트가 어떤 겁니까? 뭐 고급품 파는 거 아니잖아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파는데 이 물건 가격에 지금 그 이제 그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오른 만큼 소비자 물가에 전이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아졌다. 그죠? 이거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그죠? 이게 뭐냐면 심리 위축. 자동차가 대략 한 20% 정도가 생산을 못했대요. 이따 기사가 나오는데.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싼 차는 안 맞고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비싼 차만 만들거든요. 비싼 차. 그죠? 비싼 차만 만들어요. 근데도 영업이익은 올라갔어요. 매출도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했잖아요. 돈 없는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하고 그죠? 이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하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지표에서 그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했던 거예요. 그렇죠. 월가가 막 경고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주식하는데 웨스파고 최고 경영자네요. 찰스 샤르프 필요 없고 하여튼 뭐 웨스파고는 알겠는데 여기 CEO가 나와서 뭐 있다고 얘기를 해. 미국 경기가 내리막을 향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내가 주식이 없다. 빨리 가격을 내려라. 나 주식 사고 싶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기사. 여기에요. 5월 9일 날 ECB 비둘기위원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5월 12일 날 라가르드 ECB 총재가 7월에 금리 인상 발표를 했는데 이거 지금 보면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어쩌고저쩌고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래요. 이 사람이 50bp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빅스텝. 그죠? 충격이죠, 충격. 그렇다 그러면 7월에 금리 인상은 확실시. 그죠? 금리 확실시 이게 25가 될지 50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왜? 7월 달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언제 이슈가 되냐? 6월 중순. 그죠? 6월 15일 이후에는 이슈가 되겠죠. 미국 만약 유럽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런다 그러면 과히 좋은 건 아니죠. 제로 금리.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유럽하고 일본은 제로 금리를 향해서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일본도 못 버티겠죠? 6월 중순 가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주가 상승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레버리지하고 떠든 거는요. 단 2주예요. 다음 주까지만. 다다음 주는 몰라요. 6월 달은 대봐야지 알죠. 6월 또 6월 FOMC는 점도표를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장이 왔다리 갔다리 혼란스러울 거예요. 미국이 러시아 죽이기 한다, 뭐 한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뉴스를 봐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죠? 아까 전에 그 얘기죠. 금리 인상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일본 환율이 저따구로 높은데 뭐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고 있다. 그래도 중국은 일본은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유럽 자동차가 20% 감소했대요. 판매가 10개월 연속 위축이 됐대요. 근데 자동차 회사 주가들 안 빠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가 있으면 소형차는 안 만들고 큰 차들, 비싼 차들만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지금 다들 주머니들은 빵빵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좀 완화가 되고 비행기만 뜨고 외국 여행 문만 열리면 너도 나도 가려고 그러고 지금 예약이 폭주를 하고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머니가 빵빵해요. 이 주머니 1년 안에 싹 줄어들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주식을 팔았으니까 계속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총을 막 쏘대요. 이 기사는 왜 제가 캡처를 했냐면 미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총을 쏴가지고 난리가 아닌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총을 쐈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그 연쇄살인범 한번 나왔다 그러면요. 한 달 동안 언론이 떠들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거 뭡니까? 그냥 막 학생이 가가지고 총을 막 막 쏴가지고 사람들 막 10명씩이나 죽이고. 그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거예요. 총기 생산 20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그죠? 이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살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이든도 총 들고 다니지도 몰라요. 무서워요. 진짜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세계의 경찰이라고 그러고, 그 달러의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주 그냥 저질스러운 그 행동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언론에서 그 이제 사람들을 유린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요. 아, 치가 떨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미국 싫어해요. 일본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 좋아요. 베트남한테는 좀 미안하게 많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수출 금지 국가가 14개 국가로 늘었다. 그죠? 세국 정치. 이러니까 곡물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너도 나도 장가버리니까. 매점매사가 아닙니까? 솔직히 저게. 그리고 영국이 아까 징징댔잖아요. 징징댄 이유가 소비자 물가 9% 뒤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여기서 탈피를 하려고 그러면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계속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EU를 어떻게 이제 과거에 말을 안 들었잖아요. 미국하고 사실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이 그 유럽을 어떻게 조정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왜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에 또 무슨 조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쟁이 났어. 아무도 원치 않았어. 단시간에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있어. 지금도 안 끝나. 명분이 없어. 끝날 명분이 없어. 내년까지 가야 돼. 내년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가야 돼요. 전쟁은 지리하게 국수전으로 계속 지리하게 갈 것 같아요. 죽어나는 거예요, EU.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압박을 가해. 젤린스키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위에 이걸 왜 캡처했냐면 이 웃긴 새끼예요. 한 국가의 수반을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그죠? 주변국들이 왜 도와줘요? 딱 좋은데.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에 내가 무슨 차관을 준다든지 무슨 인도적인 물품을 주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국가 간의 거래는 진짜 완전한 경제 논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누가 도와줘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금리 올라가면서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죠? 경기가 계속 위축되는 와중에 누가 도와줍니까? 그거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환율이 이렇게 폭등하고 기름값이 100불이 넘어서 난리인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재계 세몰이를 하겠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냥 농사나 짓는 나라가, 거기 뭐가 있다고. 그죠? 기반시설 다 깨졌는데. 그렇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대체 쟤는 전쟁을 왜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작살내고 얘들도 욕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저 전쟁만 해였으면 러시아 그냥 가스 그냥 갖다 쓰고 러시아 가스가 굉장히 싸요. 러시아는 LNG가 아니라 PNG라고 그러더라고요. 압축이 안 돼가지고. 그냥 파이프로 오니까. 가격이 모르겠어. 한 30%인가 40%인가 지금 싸게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가스를 배로 싣고 오면 액화잖아요. 액화. 그러니까 LNG를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PNG가 아니라. 그걸 갖다 쓰면 가격이 한 30-40%가 비싸지는 거죠. 우랄유 싸잖아요. 그죠? 우랄유, 그 싼 것들을 에너지를 갖다 쓰고 있는데, 그냥 얘네 때문에 비싼 것만 갖다, 그것도 미국에서 갖다 써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젤린스키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나중에 전쟁 끝난다고 진짜 누가 도와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기네요. 힘들다. 그죠? 힘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압축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내일부터는 아주 그냥 간편하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놨던 거, 이제는 어느 정도 분기점이다, 지금이 2600포인트 진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할 때다. 아니면 2600포인트 위에서 횡보를 하는데, 횡보가 그냥 이렇게 도난되는 횡보가 아닐 거예요. 적어도 10% 이상 되는 횡보. 그렇다 그러면 레버리지 고퍼스로는 20% 정도의
그 등락폭이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잘만 선택을 해가지고 잘만 투자한다 그러면 올해도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겠다. 이 생각에 그동안에 있었던 생각들을 한번 쫙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왕 길게 된 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주가 폭락. 그죠? 요거 이제 아주 그냥 유명한 그 이론이에요, 이론. 주가가 폭락하기 전초 증상, 완전 고용. 그리고 금리 인상 후반. 그죠? 성장률 하락, 잠재 성장률까지 하락을 해버린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가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흥국 문제. 그죠? 신흥국 문제는 많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북한, 코로나, 변이, 이 문제도 있고요. 그 식량, 특히 식량 다닌다 그러면 스리랑카처럼 반정부 시위 일어나고 막 뒤집어 엎고 총 쏘고 불나고 막, 그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위축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이제 IT하고 부동산까지 과거에 있었던 규제 다 없어질 테니까 부양해 하는데도 안 된다. 심리는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의 30% 정도 예속돼 있다. 그죠? 그리고 5월 26일 날 금통위가 있고 20일 날 바이든이 오는데 바이든이 와서 북한 애들 신기를 건드렸을 때 북한 애들 반응이 어떨지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죠? 가뜩이나 저기 중국 경기도 안 좋은데 심기까지 건드려서 제2의 한한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주가 폭락하겠죠. 그죠? 그리고 밀. 이거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밀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삭제를 해버리고. 그죠? IPEF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를 정의를 내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제 나오겠죠. 다음 주는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고 코로나 이거는 좀 사그라들었어요. 아동 간염 환자가 증가하는데 원인이 없다. 그죠? 요거는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중국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죠? 미국도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애플. 그랬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중립금리까지 올린다 그랬잖아요. 대략 2.5%. 근데 지금이 이번에 올렸으니까 0.5에서 0.75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대략 앞으로 2% 정도는 더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은 미국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빨려가는 속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6월달에 QT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475억 불을 땡기고 그 이후에는 950억 불 950억 불이 116조씩 매달 116조씩 땡겨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QT만이고 금리 인상해가지고 금리 역전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면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때 자산시장에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그때 대응을 해야죠. 그렇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점도표가 나와요. 3월 달 점도표가 나왔듯이 6월 달 점도표가 나오는데 3월 점도표에서는 연말에 1.9% 내년 말에 2.8% 예상했는데 아니죠. 지금 기준금리 2.5% 이상 3.5%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7월 달에는 ECB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죠? 지금 연준 위원들은 대략 주가를 더 이상 폭락을 시키고 싶진 않다. 라는 멘트가 쭉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장기전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놓으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우리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어떤 무기냐? 올라가는 데도 살 수 있어요. 레버리지로. 떨어지는 데도 살 수 있어요. 곱보스로. 잘만 투자하면요. 이만한 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불안할 때 있잖아요.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타는 아닌데 뭐 오늘 샀다가 오늘 팔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떠한 변곡점에서 중요한 순간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액수를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을 챙기는 항상 수익을 챙기는 그거를 우리는 하면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손실은 항상 얘기하는 거 손실하고 수익이 있어요. 수익이 손실을 앞지르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죠? 근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하고 수익하고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
진짜 장기 투자는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진짜 뭐, 그러니까 타고나야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기업 분석 못 하잖아요. 재무제표나 보십니까? 예? PER, 뭐, EPS, ESP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어려운 그런 전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세요? 저는 아예 그런 걸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뉴스하고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는 단기적인 거. 요새는 단기적이니까 차트를 많이 보는데 진짜 중요한 게 뉴스예요. 뉴스만 잘 보고 있으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겠다. 뉴스를 잘 보고 있으면 이제는 실물 경제가 많이 위축될 것 같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달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요.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